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이 쌍둥이 적자가 누적돼서 현재 부채 누적이 37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만간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 파산, 디폴트 상태에 달할 것이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원화로 따져봤을 때 미국의 국방비가 한 1,000조에 달하는데 한국 예산은 한 600조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자가 이 국방 예산을 지금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큰 액수고 나아가서 부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단일 마약 대응 차원에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어서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EU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대상으로 상계 관세도 하고 본격적으로 마약 대응이 아니라 무역적인 차원에서 관세를 좀 부과하면서 노동력으로 가격 우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정 적자 관련해서는 쌍둥이 적자의 하나인 재정 적자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더지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내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소를 좀 적극 이제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이게 또 잡음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이 관세를 매우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당면한 무역 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3월 4일 날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이거는 역대 가장 긴 연설에 속하는데요.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밝히면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한 시기는 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몸을 풀면서 월가 증시가 폭락한 그런 와중에 실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국을 부유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관세는 단지 미국민의 일자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고 이 관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령 혼란과 동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극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또 이제 그 관세를 또 해석을 했습니다. 관세는 필요하다.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두 가지 용어를 선정한다면 하나는 1위는 관세고 2위는 리시프로컬, 상호 관세, 상호주의다. 그렇게 할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 애착은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의 상황을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단연 탑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역 순위를 좀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는 나라를 치면은 그래서 총 무역 적자가 2023년에 1조 120억 불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미국의 부채를 보면 2024년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3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006년에는 한 8조 됐었습니다. 2008년에는 9조 달러 됐었고 2008년이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취임원해였죠. 2016년은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8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게 19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끝났을 때 25조 달러였고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바마 8년 동안에 10조 달러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4년간에는 약 6조 달러 그리고 바이든 4년간에 12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가 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현재 부채 37조 달러의 60%가 오바마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 때 발생한 것이다. 이 12년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거는 참 알쏭달쏭하고 좀 뭔가 좀 의미하는 것도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민주당 12년간에 엄청난 부채가 늘어났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드라는 그 전통적인 무역학자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볼 때 싸게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더 비싸게 생산하는 나라에 팔아가지고 그 윈윈하는 싼 나라 생산하는 나라는 팔아서 좋고 비싸게 생산하는 나라는 싼 나라로부터 그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싸게 소비할 수 좋고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었죠. 근데 이 이론이 현재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각종 관세나 비관세 장벽으로 국가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좀 관세가 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상품을 무조건 많이 팔고 자기 나라는 무조건 적게 온갖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들여서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차액으로 무역 수지 입자를 이제 보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입장에서 현재 이제 적용되니까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로 인해서 풍부한 노동력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양질의 값싸고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공장, 세계의 굴뚝이라고 그런 별칭도 좀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캐나다, 중국, 캐나다는 미국에 인접한 나라고 멕시코도 있고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상당히 미국의 많은 그 수입품이 쇄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미국민은 없어도 될 물건을 진짜 많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민의 과도한 소비 성향을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입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중국의 생산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서는 체제 경쟁의 차원에서 미국이 불공정 무역에 상당한 수용심, 인내력을 가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 중공이라는 나라가 맞서기 위해서는 자유세계 우방 국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를 지켜주는 것도 요구되니까 좀 비싸게 사는 것도 인내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만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냉전이 종식된 후 2000년대에 아까 본 것처럼 오바마, 바이든 그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탈적인 비교 우위. 그래서 중국이 2000년 초반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좀 누렸죠.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들 성향이 자기 나라 국가의 물건은 이제 가급적 많이 팔고 수입은 가급적 적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섬의 그런 형태를 좀 보여왔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 항상 손해를 보느냐, 손해 볼 만큼 봤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을 피니까 캐나다 등의 전통 우방국들이 아주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인접 우방국에게 미국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의리론, 인정론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요. 중국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그 막대한 그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이제 통제를 하고 관세를 매기고 그런 보복 관세를 때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미국의 물자를 수출하면서 혜택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이게 세계 여론이 반 트럼프 성향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수에 충실하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비즈니스맨 출신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한 다른 나라에 주는 혜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좀 단호한 비즈니스맨 같은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이 좀 해독 작용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그러니까 국내 재정, 국제적인 무역에서 막대한 부채 누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한 작업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과거의 그런 잘못으로부터 해독 작용을 해야 된다. 잘못을 교정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혜택을 보던 많은 나라들은 기존 방식이 좋다, 옛날이 좋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결국은 이제 보복 관세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제, 즉 트럼프의 과제는 이러한 뿌리 깊은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을 통한 수탈이라면 좀 그러겠지만 이익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미국이
이제 스스로 지금까지 양보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파산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각 나라들의 반발, 보복 관세, 그런 걸 어떻게 미국이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민의 인내와 협조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점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역 적자의 해소, 관세를 이용한 무역 적자의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재로서는 뭐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201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이제 평가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과연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